어떤 사람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항상 양보했고 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을 500년 전에 이미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사람을 믿었습니다. 도덕과 원칙을 지키면 세상이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어두운 감옥 바닥에서 깨닫습니다. 무조건 착하게 살면 반드시 이용당하고 버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남을 배려해라. 둥글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어 세상에 부딪혀보면 어떤가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양보하고 참아주는 사람에게 세상은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선의를 권리로 착각하며 이용하다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 냉혹한 인간의 본성을 떠올리며 인류 역사상 가장 발칙한 책 한 권을 써내려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선량함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린 남자,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1469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마키아벨리는 29살이 되던 해에 피렌체 공화국의 제2서기국 서기장으로 임명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국장급 엘리트 관료였어요. 그는 그때부터 14년 동안 조국 피렌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프랑스 왕실을 직접 찾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교황청과의 외교 담판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작은 도시국가 피렌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유럽 전역을 누볐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이 버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12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스페인의 막강한 군대를 등에 업은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공화국을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공화국에 14년간 충성했던 마키아벨리는 그 즉시 반역자로 낙인 찍혀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했을 텐데 3개월이 지난 1513년 초 상황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반메디치 음모에 가담했다는 누명까지 씌워지면서 마키아벨리는 지하 감옥에 갇혀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천장에 매달리는 스트라파도라는 극형의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어두운 감옥 바닥에서 한때 그에게 굽실거리던 동료들이 하나둘 메디치 가문에 엎드리는 소식을 들으며 피투성이가 된 마키아벨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 보답을 받는다는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피렌체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산탄드레아로 추방된 마키아벨리의 삶은 초라했습니다. 낮에는 뗄나무를 팔거나 새를 잡아 생계를 이어갔고 선술집에서 마을 사람들과 주사위 놀이나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유럽의 왕들과 맞대면하며 단판을 짓던 사람의 처지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훗날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그 밤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먼지 묻은 낮의 옷을 벗고 격식 있는 옷으로 갈아입은 뒤 책상에 앉아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 대화의 결과물이 바로 군주론이었습니다. 군주론은 원래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기 위해 메디치 가문에 바치려 했던 일종의 청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달랐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책에서 착하고 도덕적인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권력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실을 날 것 그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선을 긋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당하는 순간. 조금만 양보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걸 약점으로 보고 더 밀어붙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 앞에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어설프게 건드리면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인간관계에서 뒤통수를 맞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인간은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지만 자신의 재산상 손실은 결코 잊지 못한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는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 만큼 깊이 대하거라. 그게 아니라면 다시는 나를 넘보지 못하게 경계를 세워야 한다고. 어설픈 친절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매번 남을 짓밟으며 살라고 말한 걸까요? 그의 진짜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입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두 마리의 동물에 빗대어 이야기했는데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비유만큼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말은 찾기 어렵습니다. 사자는 스스로 함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힘이 없다. 따라서 함정을 피하려면 눈치 빠른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용맹한 사자가 되어야 한다. 평소에는 선량한 얼굴로 묵묵히 내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들거나 내 소중한 것을 위협할 때는 언제든 숨겨둔 발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관계가 틀어질까봐 웃으며 넘기는 것.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내 경계를 스스로 허무는 것. 그것은 진정한 선함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포기한 채 세상에 내던져진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인간은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받는 편이 더 안전하다. 이 문장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논란이 많은 마키아벨리의 말 중 하나이지만 그 핵심은 타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사라지지만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경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단단하게 세우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죠. 군주로는 마키아벨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야 1532년에 비로소 출판됐죠. 그리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가톨릭 교회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악마가 쓴 책이라는 뜻에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의 이름은 수백 년 동안 교활함과 냉혹함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위험한 책은 지금까지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읽었고 역대 수많은 지도자들이 밑줄을 그으며 탐독했습니다. 금서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래 읽었고 불태울수록 더 깊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책이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인간의 진짜 본성을 5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꿰뚫어 봤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귀양지의 작은 방에서 이 책을 쓰고 나서도 끝내 메디치 가문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직을 간절히 원했지만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1527년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 자체가 착하게 원칙을 지키다 결국 호구가 되어버린 한 인간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들은 500년의 시간을 뚫고 지금 우리 앞에 살아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강박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무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기꺼이 내 안의 사자와 여우를 깨워야만 합니다.